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 끝날 때 좀 감기가 들었었는데 제 평생 이렇게 심한 감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5021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신념대로. 반미 반일 신념이면 미국 일본 가지 말고, 친북 친중 신념이면 북한 중국 가서 살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신념대로 살면 되지. 요즘 근 한 10년 내 우리 사회 또 정치 현장을 보면은 정말 가치관이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말 따로 행동 따로, 어제는 저 말 오늘은 이 말, 반미 부르짖지만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내 구멍이 숭숭 뚫린다면서도 정작 그 죽음의 땅에 자식들은 공부시키고 자기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핵 오염수 방류하면 온 나라가 방사능에 뒤덮인다고 그러더니 정작 자기는 그 방사능 발생 본토에 가서 스시 먹고 공연하고 벚꽃 구경 가고, 말을 내뱉지나 말든지, 또 말을 뱉었으면 하다못해 그걸 지키려는 자존심이라도 가지든지. 친북 하지만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소리다. 남한은 철저하게 깨부숴야 될 적국일 뿐이다. 그래도 친북합니다. 전 그러면은 북한 가서 살면서 김정은을 설득이라도 해보든지, 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낙후된 북한 사회를 위해서 재능기부라도 하며 살든지. 재능기부 할 것은 별로 없겠네요. 이때까지 입으로만 산 인생이라 저는 참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몸을 푹 담그고 온갖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왜 입으로는 친북 하는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일까요? 탈북민을 보고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 보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친북이라 하면 좀 있어 보여서 그럴까요? 뭐 진보, 친북 이러면 뭐 세련돼 보이나요? 중국은 대국이니 우리는 그저 비거 쓰지 말고 그냥 쎄쎄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중국 가서 사세요. 이 좁은 소국에서 답답하게 살지 말고, 괜히 소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자존심 걸지 말고, 하나뿐인 인생인데 신념대로 살다 죽는 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북한으로 이주할 분들은 판문점에서, 중국으로 이주할 분들은 인천항에서. 두 번째, 부성과 반문. 3위, MBC. 이런 말 했습니다. MBC 흔들기다. 작년 9월에 직장 내 따돌림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기상캐스터의 사건이 유가족에 의해서 수면으로 드러나자 MBC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그 입장문에 대해서 댓글들을 보니까 MBC에 실망했다, MBC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이 있더군요. 참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MBC가 MBC 한 겁니다. MBC는 한 번도 약자 편에 목숨을 걸고 지실 편에 쓴 적이 없습니다. 신군부 독재 시절에는 국영방송이 KBS보다 더 열심히 아부 방송을 했죠. 계속.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니 이제는 전혀 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안하무인이 됐죠. 왜냐? 자기들이 권력이 됐거든요. 민주노총이 장악을 하고, 노조위원장 출신이 사장을 하고 국장을 하고 하니 눈치 볼 일이 뭐 있습니까? MBC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MBC 흔들기다, 자유민주주의의 도전이다, 극우 세력 준동이다. MBC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했다 할 정도로 그런 애정을 아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2위, 이준석,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런 말 했습니다. 케네디도 오바마도 40대 대통령 도전했다. 자기도 하겠다. 정말 옛말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말이 참 딱 들어맞습니다. 기껏 국회의원 3명이 만든 당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찢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니. 케네디고 오바마는 왜 갖다 붙입니까? 괜히 미국 시민들 승질나게. 한국 사람으로 비교하세요.
윤봉길 의사께서 그 의사를 감행한 나이는 24세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그 의거를 완성했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당신은 그 나이 때 뭐 했습니까? 당신한테 성접대 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그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본인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허위 성접대 사실을 폭로한 그 사람은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 합니까? 그것을 보도한 어떤 매체만 고소했다가 그것도 흐지부지. 고소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지 석방된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감옥살이 하기 싫으면 무고죄로 맞고서 하겠죠. 그 사항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앞으로는 반드시 하다못해 군대라도 갔다 온 사람을 국군 통수권자로 앉히자. 이건 내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 생각일 겁니다. 꿈 깨시오. 1위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런 소리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끝까지 벌을 받도록 하겠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내가 했던 거짓말로 이렇게 중앙벌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헌법으로 판단해 달라. 참 사람이 자기가 했는 말이 있고 그 했는 말이 수십 년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정도만 아니면은 그 했는 말에 대해서 또 180도로 다른 이런 말을 또 똑같은 입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체질인지 아니면 맨 처음에만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 보니 쉬워진 건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기지를 철수시키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하지만 나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기를 시켜달라. 중국을 왜 건드리냐? 그냥 쎄쎄하며 살면 되지. 우리나라는 한미일 협력이 엄청 중요하다. 얼핏 생각나는 것마다 몇 가지가 되네요. 자기 긍정, 자기 부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이래 본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다수당의 대표가 정가 사범에 재판받는 게 5개,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5명이 넘고 벌써 그 나라들 해외 투표에는 나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도 판정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보면 참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지는 정치 상황, 또 여론,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흥미진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었는지 계몽령이었는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깨달은 것은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세대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